코너 맥그리거, 론다 로우지, 존 존스, 그리고 앤더슨 실바까지 한참 전성기를 달리던 선수들이 갑자기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저주에 의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또 들어맞아서 영상 준비하면서도 나름 또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자, 일단 UFC의 괴담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주이기도 한데 또 스포츠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바로 EA Sports. It's in the game. 게임 매든 시리즈의 표지를 장식한 선수들이 표지에 나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기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 또 괴담 아닌 괴담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0년에 UFC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 1 그리고 드림캐스트를 통해서 UFC 게임이 발매되는데요. 이때 게임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UFC를 풀어서 Ultimate Fighting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뭐 UFC Throwdown이라든지 UFC Sudden Impact 뭐 이런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좀 흥행에는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커버에도 다양한 선수들이 나왔으나 선수들에게도 뭐 딱히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옛날 게임들 커버 표지 보니까 진짜 알파메일 상남자들밖에 없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남자 고등학생이죠. 무규칙 파이터 한마바퀴 조규준 선수와 대한민국 헤비급 복싱 국가대표이자 또 피지컬 괴물로 유명한 헝크 김영규 선수가 모델로 선 체드 티셔츠가 절찬 판매 중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수량만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특정 제품과 특정 수량은 매진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또 수익금의 일부는 저희 채널에서 쭉 해오던 거 있잖아요. 바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THQ라는 회사에서 UFC Undisputed라는 게임 시리즈를 제작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UFC 게임이 좀 대중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때부터 UFC 게임 표지 모델로 등장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루머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또 저에게 UFC PI를 투어시켜준 그 전설적인 인물, 전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포레스트 그리핀입니다. 이 게임이 발매하고 딱 3달 뒤 그리핀이 그 전설적인 경기죠, 앤더슨 실바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좀 그리핀 팬으로서는 또 가슴이 아픈 그런 경기가 나왔죠. 심지어 이 경기 이후 약물 검사에서 포레스트 그리핀이 걸리게 되는데요. 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스테로이드 혹은 이런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걸린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 자넥스라고 불안장애 혹은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좀 캄다운 시켜주는 그런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이었죠. 그래서 뭐 운동 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또 무엇보다 금지된 약물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핀 선수는 이 약물에 걸리게 되고 30일 동안 또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에 언디스퓨티드 2가 발매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게임 표지 모델은 바로 프로레슬링에서 넘어온 브록 레스너 선수였죠. 2010년 5월에 게임이 발매하는데 바로 2달 뒤에 셰인 카윈이랑 경기를 하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브록 레스너 격투기 인생 사상 최초로 진짜 많이 맞고요. 거의 KO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도 뭐 경기력 자체는 안 좋았다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벨트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요. 하지만 이때 사실 브록 레스너는 이미 개시렴이라는 병에 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케인 벨라스케즈와 경기를 하는데 이때 또 정타를 맞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며 좀 살짝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1라운드 만에 TKO 패배를 당하며 벨트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임인 UFC 언디스퓨티드 3의 커버는 앤더슨 실바가 장식을 하는데요. 사실 2012년에 앤더슨 실바의 커리어는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예 나쁜 게 아니라 또 기록을 세우죠. 차일 소넨과 스테판 보너를 꺾으면서 UFC 역사상 가장 긴 챔피언 방어 기록을 세우고 또 이렇게 저주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만 앤더슨 실바에겐 안 좋은 일들이 바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가 바로 2013년 7월에 열린 크리스 와이드먼과의 1차전인데요. 이 경기로 앤더슨 실바는 격투기 커리어 16년 만에 첫 KO 패배를 당하게 되고 또 진짜 역대급으로 업셋 패배를 당합니다. 심지어 데이나 화이트는 이때 앤더슨 실바가 질 거라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존 존스와의 슈퍼파이트를 이미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격투기 팬들은 물론 전문가 관계자들까지 앤더슨 실바가 질 거라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두 선수의 2차전이 열렸으나 이때는 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앤더슨 실바가 킥을 차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2012년은 무사히 넘기긴 했으나 2013년부터는 UFC 전적 1승 7패 1무효라는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격투기로부터 은퇴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는 THQ가 아닌 EA 스포츠에서 UFC 게임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표지를 장식한 선수는 바로 UFC 165 대회에서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낸 악마의 재능 존 존스와 바이킹의 후예 알렉산더 구스타브손이죠. 우선 구스타브손의 경우 2014년 3월에 지미 마누아를 격침시키면서 같은 해 9월에 존 존스와 리매치를 연다고 또 이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가 성사되는데요. 아쉽게도 부상을 당하면서 타이틀전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6월에 게임이 출시되고 8월에 바로 부상을 당하면서 9월에 예정이었던 경기가 취소된다니 진짜 우연의 일치가 또 이렇게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스타브손은 앤소니 존슨에게 KO 패배를 당하고 그 이후에는 다니엘 코미오에게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말죠. 존 존스와 처음 붙었을 때 당시 전적은 15승 1패로 진짜 천재 소리를 듣던 구스타브손인데 게임이 출시하고 1년 뒤엔 전적이 16승 4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존 존스는 괜히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게임이 발매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악행들, 그의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14년 6월에 이 게임이 발매를 하는데 2달 뒤인 8월에 코미어와의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주먹까지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9월에는 이에 대해서 벌금 처분 그리고 사회봉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 이후 2015년 1월엔 코미어와 경기를 하고 이기긴 했으나 약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앤소니 존슨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또 경기가 열리기 한 달 전인 4월에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면서 벨트를 몰수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EA에서 제작한 UFC 게임 그 두 번째 시리즈가 다음 해 3월에 발매가 된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커버를 장식한 선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론다 로우지와 코너 맥그리거였습니다.
이 게임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그 주말에 론다 로우지가 홀리홈에게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하고 진짜 UFC 역사상 최고의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말죠. 론다 로우지는 같은 해 12월에 복귀전을 치렀고 그 상대는 아만다 누네즈였죠. 하지만 1라운드 만에 누네즈에게 KO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12승 0패였던 론다 로우지가 게임이 발표되자마자 2연패를 당하고 바로 MMA에서 은퇴를 해버린다니 진짜 표지의 저주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코너 맥그리거는 조제 알도를 KO시켜버리고 슈퍼스타로 제대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16년 3월에 UFC 196 대회에서 디아즈에게 초크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고 맥그리거의 15연승이라는 대기록에 금이 가고 맙니다. 2018년 2월에 출시한 UFC 3의 표지 모델을 이번엔 맥그리거가 혼자서 단독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맥그리거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이트 디아즈를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시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에디 알바레즈를 꺾으면서 패더급 그리고 라이트급 두 벨트를 동시에 거머쥐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메이웨더와 복싱 경기까지 치르면서 물론 패배하긴 하지만 진짜 역대급으로 흥행을 하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게 됩니다. 하지만 UFC3가 발매한 2018년에 맥그리거는 하빕에게 초크 패배를 당하고 경기가 끝나고 패싸움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경기 전 미디어데이에선 맥그리거가 손수레를 버스에 던지면서 버스에 유리창이 깨지고 또 안에 있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좀 사실 파이터로선 좀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죠. 2019년 3월에는 자신의 허락 없이 팬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 핸드폰을 빼앗고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 폰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술집에서 자신의 위스키를 거부한 중년 남성을 폭행하고 이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벌금형에 처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 8월 드디어 UFC 그 네 번째 게임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표지 모델을 장식한 사람은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호르의 마스비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마스비달은 데런티를 KO시키고 또 그 다음 경기에선 벤 아스크렌을 5초 만에 플라잉 니킥으로 KO시켜버렸고 또 그 다음 경기에선 BMF 타이틀이라는 이벤트성의 벨트를 걸고 네이트 디아즈를 꺾으면서 진짜 최고의 주가를 달리며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쥐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그는 4연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게임 표지 모델하고 단 한 경기도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론이 생깁니다. 바로 두 명이 표지 모델을 장식할 경우엔 한 사람이 그 불운을 좀 뒤집어 쓰고 다른 한 명에게는 불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좀 작은 불행이 발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UFC2 때 론다 로우지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MMA에서 은퇴를 해버리지만 맥그리거는 디아즈에게 패배했다가 다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면서 부활을 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엔 마스비달이 그 불운을 다 뒤집어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파울로 코스타를 꺾으면서 벨트를 방어해내는데 일단 성공하긴 합니다만 바로 다음 경기에선 한 체급 위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얀 블라우비치에게 도전을 했다 패배를 하면서 MMA 커리어 사상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아데사냐의 기량은 딱히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한 체급 위의 챔피언에게 패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패배 이후 바로 미들급으로 돌아가서 미들급 타이틀을 3번 연속으로 방어해내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불운이 또 찾아오긴 했으나 이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현재로 왔습니다.
이번에 표지를 장식한 선수는 3명입니다. UFC 5 일반판의 표지는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장식했고, 딜럭스 에디션의 표지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장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표지 모델로 발표되자마자 션 스트링랜드와 경기를 치렀는데, 여러분들도 최근 경기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누구도 아데사냐가 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때 당시 스트링랜드의 배당률은 거의 7대1로 거의 론다로우지 홀리홈에 버금가는 그런 역대급 업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스트링랜드는 단순히 아데사냐를 이긴 게 아니라 타격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아데사냐를 상대로 타격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바로 지난 주말에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알렉사 그라소의 2차전이 열렸거든요. 이 두 선수의 1차전 때는 셰브첸코가 실수를 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붙으면 셰브첸코가 무난하게 이기겠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묘한 게 판정 논란도 있었고 경기 중간에 뭐 약간 좀 애매한 니킥도 있었고 해서 진짜 표지의 저주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참 이상한 경기가 나왔고, 이때는 뭐 셰브첸코가 진 건 아니고 무승부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무승부일 경우 벨트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알렉사 그라소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벨트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명이 바로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사실 볼카노프스키는 너무나 압도적인 기량으로 패더급을 정리해버렸고, 그리고 한 체급 위의 챔피언인 마카체프를 상대로도 나름 꽤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찍는 날을 기준으로 그의 다음 상대가 결정되진 않았는데 볼카노프스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건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UFC 역사상 역대급 업셋으로 패배한 아데사냐, 그리고 모두가 이길 줄 알았던 셰브첸코의 무승부 판정,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볼카노프스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과연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도 UFC 표지 모델의 저주의 희생양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표지 모델을 장식할 경우 한 명은 불운을 좀 살짝 비껴간다는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게 될까요? 이러든 저러든 참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고 또 특이한 괴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냥 진짜 재미삼아서 이게 실제로 있는 저주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 재미를 위해서 제작된 가벼운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